이번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연결합니다. 박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김상조 후보자가 이렇게 저렇게 해명한 거에 대해서 다 못 받아들이겠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침에 청문회를 시작하기 전만 해도요. 저희는 진짜 긴장 많이 했거든요. 예. 한 방이 나올 거다. 그리고 큰 건이 있지 않겠나. 그리고 반드시 낙마시킨다 벼르고 야당들이 그러고 계셔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오전 진행 끝나고 나서 대략의 평가는 야당에서 거의 먼지털이식 그냥 의혹제기 의혹나열로 끝난 것 같고 오히려 후보자가 해명을 하면 다 해명이 납득이 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부분, 해명된 부분들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현대의 법에 따르면 불법이라거나 하고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아주 미미한 문제 제기 정도만 이제 있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자유한국당이 반드시 낙마시켜야 되겠다. 청문 보고서 채택에서 부적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전체 문재인 정부의 이제 초기 인사청문회 전체 국면을 놓고서 반드시 한둘은 낙마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조금 조바심에서 그런 어떤 전략상의 접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놓고 와서 특히나 우리 정무위원회가 지금 첫 번째거든요.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가. 근데 낙마 대상으로까지 얘기했었던 것에 비하면 지금까지 진행해서는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박용진 의원은 김상조 후보자가 하나하나 해명하면 다 납득되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자유한국당은 납득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납득이 안 됐으면 납득이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더 증거라든지 증언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논리를 가지고서 후보자의 어떤 이런 걸 끌어냈어야 되는데 시인을 끌어내거나 아니면 그를 부수거나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과하고 송구하고 이렇게 나가는 부분들은 어떤 거였냐면 아주 억지를 쓰자면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 다운 계약서가 나왔느냐? 그렇죠.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서 매매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하는데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본인이 직접 가서 등록하고 신고하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이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기준 시가에 따라서 하고 그 기준 시가는 상당히 실거래가보다는 낮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그 시대에 그냥 관행처럼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는데 본인이 철저했다면 본인이 직접 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냥 좀 느슨하게 세상을 살았다. 라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저거 봐라 저 실정법 위반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저는 집을 사진 않았습니다만 전세 계약을 할 때도 다 부동산 중개업자 통해서 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로 집을 사거나 팔거나 하는 과정에서 다 부동산 중개업자라든지 아니면 은행의 법무사를 통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을 무시하고 그냥 실정법 위반으로만 얘기하는 것으로 낙마 대상으로 가져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거래 신고가 의무화되기 이전 단계에 다들 법무사나 중개업자가 그냥 알아서 신고하든 그런 관행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건데 아까 자유한국당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시기에 재벌감시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논리였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이른바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혹은 이중잣대 이런 것을 받아달라거나 이걸 용인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엄중해야죠. 엄중하고 비판받을 건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늘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의 능력, 자격, 이 전체의 무게를 놓고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무게가 훨씬 무거웠다라는 거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이라든지 야당들이 지적하고 있는 이런 어떤 문제점들 이런 부분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먼지털이식 의혹나열 수준이거나 혹은 아주 작은 사안들 아니었느냐. 여기에 이를테면 공과 가가 있다 그러면 능력으로 치면 공이 한 7, 과가 한 2, 3 이렇게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이라서요. 이 전체 무게를 달아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문제점이 있는 것만 쭉 나열해 놓다 보면 사실은 부적격으로 일부러 맞춰가는 논리 구조만 세우시겠죠. 네. 혹시 오늘 청문회를 지켜보시면서 자유한국당 네. 의원들하고 나머지 국민의당 네. 바른정당 의원들하고 조금 태도나 자세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실명을 말씀을 드리면 박선수 의원님이나 국민의당의 최이배 의원 같은 경우는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시점에 재벌개혁에 대한 로드맵도 같이 이야기하고 또 그 법제화 과정도 같이 고민하고 이랬던 분들이라서요. 예. 훨씬 후보자에 대한 이해가 이제 높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지금 몸은 여당으로 와 있습니다만 이 재벌개혁과 시장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부분은 야당 시절만큼 서슬이 펄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국민의당이나 저희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그 개혁과 관련해서는 유승민 후보자가 분명히 보여줬던 것처럼 바른정당 역시도 김상조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책적 능력과 의지, 철학 이런 부분에서 다 공감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걱정은 뭐냐면 자유한국당이 전체 청문회 구도, 전체 문재인 정부와의 대립구도 이 속에서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된다. 여기서 일단 부적격으로 선을 치고 다음 주 7일 날부터 시작되는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그물을 딱 쳐놓고 이제 몰아가자 이런 작전을 만일에 세우셨다면 저희가 정무위에서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전체적인 영향을 저희가 받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좀 들어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은 부적격 의견까지는 안 낼 거라고 보신다? 희망사항입니다만 그렇을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부적격을 전략적으로 낼까 이것이 두렵다 이런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적격, 일부 부적격 이렇게 채택이 되는 겁니까? 보통 보면 이제 다음 7일 날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저희 정무위원회 전원회의가 잡힙니다. 예. 근데 그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그 사이에 여야 간의 협치의 분위기, 청와대와 야당들 간의 협치의 분위기들이 좀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어요. 만일에 안 되게 되면 그냥 지금 현행법으로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끝나고 있죠. 나면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 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가능하면 정책 능력을 보고 철학을 보고 좀 임명에 동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지금 이 시간까지도 팽팽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야당 그리고 여당 목소리 차례로 들어보죠.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맡고 있죠.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부터 연결합니다. 김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 많으십니다.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계속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아마 저녁 식사를 마치고 또 이어질 것 같습니다. 밤늦게까지? 네. 예. 지금까지 진행된 경과를 보니까 김한표 의원은 어떠세요? 근데 처음에 저희들 시작할 때 박 위원장이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언론이나 혹은 우리 국민들께서 갖고 계시는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하나하나씩 이렇게 이제 풀어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도 제출하고 등등 좀 협조를 굉장히 요청했는데 오히려 후보자 입장에서 이 부분은 협조를 덜 해가지고 또 처음에 의사진행 발언이 한 30분 이상 넘게 되고 또 이런 걸 과정에서 서로 또 공방이 오갔죠. 어떻든 간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야당다운 또 여당으로서 발목 잡기가 아니라 정말로 지금 우리 언론을 통해서 수없이 쏟아져 나왔던 그런 의혹들이나 국민들께서 공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풀어가는 그런 지금 현재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또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의 입을 통해서 사실 위장전입 또 부인의 채용 문제, 아들의 병역 특혜 문제, 본인의 무슨 논문 자기 표절 여러 가지가 제기가 됐는데 오늘 생중계로 많은 국민들이 지켜봤습니다만 김상조 후보자도 하나하나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고 일일이 다 자기 나름대로 소명을 하더라고요. 소명이 불충분한가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이 요청한 자료가 있었으면 오히려 그런 자료를 통해서 더 상세하게 저희들이 따질 건 따지고 또
조옥을 뭐 후보자 입장에서는 풀건 풀어야 되는데 예. 그러지 못한 자료들이 있어서 뭐 계속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료 요청에 대한 그 부실 자료에 대한 부분들을 문제 삼고 또 의사진행 발언하고 충돌했었죠. 지금 뭐 후보자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그 뭐 여야 의원들을 통해서 청문위원들이 아주 여러 가지 묻는 정책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이제 자질 검증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강력하게 저희들은 또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뭐 신상 의혹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을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보시기에 몇 가지는 그래도 좀 이제 반박이 돼서 이건 수긍할 수 있다라는 게 있으면 어떤 게 있고 도저히 이건 용납 안 된다라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아마 좀 이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날에 뭐 우리 다운 계약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옛날에 있었긴 했지만 또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뭐 관행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 네. 이렇게들 주장하시기 때문에 이제 뭐 일반 우리 필부 같으면 또 뭐 그렇게 그 시절에 뭐 그런 일이 또 다반사였다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또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분은 그 시절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직책들을 수행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1999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 그 재벌의 어떤 그 감시 단장이라든지 또 우리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또 그런 강력한 일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에 대한 뭐 비리나 부조리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 재벌이나 혹은 대기업에 대한 그런 이제 폐해 내지 그런 적폐들에서 이제 지적을 하면서 정작 본인께서는 이걸 관행했기 때문에 나는 뭐 책임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또 질타를 받고 결국 본인이 또 사과를 하셨죠. 하셨는데 처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일찍이 국민들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근데 그 당시에 어쩌면은 다른 분들은 하시더라도 뭐 제 입장 같은 경우에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될 사람의 위치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에 대해서 국민들께 솔직히 사과하고 했으면 오히려 좀 더 좋았을 텐데 모든 것을 예를 들면 뭐 다른 사람 혹은 뭐 관행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밀어버리고 나는 뭐 전혀 그러지 않다. 나는 이슬만 먹었다. 다른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지 않느냐. 뭐 이렇게 저희들은 또 꼬집었었죠. 부동산 매입을 할 때 부동산 중개업자나 법무사가 그냥 알아서 하는 게 관행이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재벌 감시하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논리시군요. 뭐 우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하고 또 본인으로부터 또 사과 답변도 받고 그랬었죠. 사실 우리가 뭐 여러 이제 그 당시에 시대적 상황이나 이런 걸 보면은 뭐 그런 게 좀 만연돼 있다 하더라도 결국 본인의 어떤 이 자세 답변 자세라든지 혹은 마음가짐 인식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데 대해서 본인은 정말 뭐 그런 부분에서 나는 깨끗하게 살았다. 뭐 역시 잘못한 부분도 관행이었기 때문에 이건 국민들께서 그냥 넘어가 주실 거다라고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런 직책을 수행하고 사회 부조리라든지 이런 데 대한 고발과 또 재벌 저격을 한다든지 혹은 뭐 재벌의 저승사자 이런 직책을 맡아 있으면서도 그런 이제 본인에 관한 뭐 굉장히 관대하고 한 그런 부분 뭐 일련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꼬집었죠. 혹시 그동안 보도되지 않은 또 새로운 의혹이나 이런 게 오늘 청문회에서 불거진 게 있습니까? 아마 대체로 많이 뭐 그렇게 이미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만 검증하더라도 시간이 모자랄 만큼 많았습니다. 가지수가. 그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큰 거라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뭐 저희들이 조금 뭐 다운 계약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또 그에 따른 이제 뭐 세금 탈루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위장 전입,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본인의 어떤 논문 표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포인트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든 간에 부인께서 뭐 부정취업에 대한 부분들, 아마 이제 재공고라든지 혹은 자격을 다시 또 뭐, 경신해서 다시 모집한다든지 그런 절차나 과정 없이 또 누가 봐도 그 부분은 세 분이 그 당시에 그 평가를 받았었는데 아주 그런 그 절차상에 있어서 공정성 뭐 이런 부분도 상당히 그 잘못되었었고, 어쩌면 그런 부분들 또 이제
아드님 인턴에 대한 어떤 뭐 특혜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저희들이 또 문제를 제기했고 또 학력 허위 기재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 관리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또 지금 제가 확인시켰죠.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김한표 의원이 여러 가지를 쭉 열거하시는 거 보니까 결정적 한 방은 없는 거 아닌가요? 결정적 한 방은 물론 결정적 한 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이것저것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가랑비에 젖은 옷처럼 이렇게 쭉 늘어지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좀 저희들 하여튼 주어진 시간 내에 이렇게 다루는 데는 최선을 다해서 다룹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또 결정적 한방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따지고 보면 다운 계약이라든지 또 지금 탈루 하나하나가 보면은 다 결정적이다. 않은 부분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일일이 하나하나를 김상조 후보자는 나름 해명을 하고는 있는데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신 거고 일각에서는 이 김상조 후보자가 재벌 저격수로 유명하기 때문에 재계가 김상조 후보자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자유한국당한테 압력을 넣어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세게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한테 전화 한번 주신 분도 없으시고요. 저건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게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저희 당과 혹은 저희 같은 경우는 전혀 관계가 없다. 분명히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국민들께서 또 우리 언론에서 많이 제기한 그런 의혹들이나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줄여가면서 정확하게 짚어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알겠습니다. 특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5대 불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이게 조촉이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나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밤중까지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자유한국당 입장은 인사청문 보고서에 부적격 이렇게 나오시겠군요. 전체적으로 이게 다 이미 또 저희들 또 우리 당에서는 현재 나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만 가지고서도 공직을 특히 공정거래위원장이라고 하는 이 아주 중요한 이 직책을 수행하기에는 이런 것들로 현재 밝혀진 이런 부분은 하더라도 어렵다 이런 논평을 한 적이 있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이었고요.